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김진호는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김만복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을 외곽 언덕 위 작은 묘지에는 이미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죠. 그의 곁에는 하얀 진돗개, 백구 복돌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반려견이었고, 주인이 떠난 지금도 여전히 묘지를 찾을 때면 묵묵히 따라오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진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50년 넘게 목수 일을 하시다 작년에 은퇴한 진호는 이제 고향 마을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살고 있지만 2명의 자녀와 손주들이 가끔 방문하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랬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부재는 여전히 그의 가슴 한 구석을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묘비를 닦던 중 갑자기 복돌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앉아있던 복돌이가 묘지 주변을 맴돌더니 갑자기 무덤 앞쪽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진호는 깜짝 놀라 복돌이를 말리려 했습니다. 복돌아,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진호는 복돌이의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복돌이는 계속해서 필사적으로 땅을 팠어요. 진호가 복돌이를 억지로 끌어당기려는 순간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흙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진호는 잠시 멈칫했고 복돌이도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듯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진호는 무릎을 꿇고 흙을 파헤쳐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군인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군번줄이었습니다. 녹슬고 흙이 묻었지만 그 형태는 분명했죠. 진호는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군번줄에 새겨진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상덕이라는 낯선 이름이었죠. 박상덕. 이게 왜 여기에? 진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분명 김만복인데 왜 다른 사람의 군번줄이 아버지의 무덤에 묻혀 있었을까요? 진호는 군번줄을 주머니에 넣고 복돌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을 살펴보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과묵한 편이었고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아버지가 군 복무를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죠. 어머니, 아버지가 군대에서 박상덕이라는 분을 아셨나요?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어머니 김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죠.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 없구나. 너희 아버지는 군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잖니. 특히 월남에서 돌아오신 후로는. 월남이요.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에 진호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사실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래, 너희가 어릴 때니까 기억 못 하겠구나. 아버지는 월남에서 돌아오신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셨지.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진호는 군번줄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냥 문득 궁금해서요. 마을 어르신께 여쭤봐야겠네요. 진호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아버지와 함께 군대에 다녀온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아버지의 군 시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고, 몇몇은 아버지가 월남전에 다녀왔다는 사실만 희미하게 기억할 뿐이었죠. 마지막으로 찾아간 최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월남에서 돌아오신 후로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으셨네. 가끔 술에 취하면 상덕이 이름을 부르며 우시던 적은 있었지만 자세한 건 나도 모르네. 혹시 병무청에 알아보면 뭔가 나올지도 모르지. 진호는 복돌이가 발견한 군번줄과 최 노인의 말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녹슨 군번줄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군번줄의 주인 박상덕이 누구인지, 왜 아버지가 이 군번줄을 간직하셨는지 알아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병무청에 가서 박상덕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버스 창문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진호는 아버지의 침묵 속에 감춰진 비밀을 생각했습니다. 평생 몫으로 일하며 묵묵히 가족을 부양하던 아버지, 한 번도 자신의 젊은 시절이나 군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과거가 궁금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진호는 곧장 병무청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청사 앞에 서니 왠지 모를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50년도 더 된 기록을 찾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지만 시도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었죠. 안녕하세요. 월남전 참전자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접수 창구에서 진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젊은 직원은 진호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본인 기록이신가요? 아니요. 아버지와 아버지 전후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 아버지는 김만복이라고 하시고 찾고 있는 전후분은 박상덕이라는 분입니다.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들여다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일반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별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처리에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혹시 참전용사회에 문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쪽에서 더 빠른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진호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이라.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직원이 알려준 참전용사회 주소로 향했어요. 참전용사회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건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벽면에는 월남전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참전용사들의 명단이 적힌 동판이 있었어요. 진호는 천천히 그 명단을 살펴보았지만 아버지나 박상덕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이 찾고 있는 정보에 대해 설명했죠. 아, 김만복이라. 그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호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서류철이 가득한 방이었죠. 노인은 서류장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군요. 김만복 1923년생 육군 2등병으로 1969년에 월남에 파병되었네요. 진호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박상덕이라는 분도 찾고 계셨죠. 같은 부대였을 수도 있겠네요.
노인은 다른 서류철을 꺼내 뒤적였습니다. 몇 분 후 노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기 있습니다. 박상덕, 1932년생, 육군 1병. 김만복 씨와 같은 부대에 배치되었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사자 명단에 있군요. 1970년 12월. 진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상덕은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던 것이었죠. 노인은 계속해서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시신이 수습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실종 추정으로 처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있을까요? 가족 연락처라든지.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그런 정보는 없네요. 다만 고향이 경상남도 하동군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와 박상덕이 같은 부대에 있었다는 사실에 무언가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한 듯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박상덕의 군번주를 갖고 있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그 당시 그 부대에 함께 있었던 다른 생존자들을 아시나요? 진호의 질문에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명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수영 씨가 같은 부대였을 거예요.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진호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노인이 알려준 연락처를 받아 적었습니다. 참전용사회를 나서며 진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사실, 그리고 박상덕이라는 전우가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진호는 이수영이라는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노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김만복의 아들이라는 말에 갑자기 활기를 띠었어요. 김만복이라고, 만복이 아들이라고, 세상에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군. 이수영은 진호에게 다음 날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호는 기대감을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수영은 보이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진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실망한 진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호 씨, 이수영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하지만 박상덕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진실을 알기 전에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당신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평생 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이수영의 말에 진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진실이 아버지를 평생 침묵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버지와 박상덕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저는 알아야 합니다. 진호의 간절한 부탁에 이수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내일 다시 만납시다. 그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때로는 과거의 상처를 파헤치는 것이 더 큰 아픔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진호는 이수영과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아버지의 과거를 알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바라보며 진호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누군가 진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진호 씨죠. 돌아보니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이었지만
맑고 강인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네, 이수영 선생님이시죠. 어제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수영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늙으면 갑자기 아플 때가 많아. 미안하네. 그보다 자네 아버지 김만복.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야. 진호는 주머니에서 녹슨 군번줄을 꺼내 이수영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버지 무덤에서 발견했어요. 이수영은 군번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더니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박상덕의 군번줄이군. 만보기가 정말 가지고 있었구나. 아버지와 박상덕은 어떤 사이였나요? 왜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군번줄을 갖고 계셨던 거죠? 이수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와 박상덕은 월남에서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네. 특히 상덕이는 만보기를 친동생처럼 따랐지. 둘은 항상 붙어 다녔어. 그날이 아니었다면. 이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1970년 12월 15일, 우리 부대는 정글 속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네. 갑자기 베트콩의 기습 공격을 받았지. 자네 아버지는 부상을 입고 적의 포화 속에 갇혔어. 모두가 그를 포기했을 때 상덕이만이 뛰어들었지. 상덕이는 만보기를 업고 안전지대까지 데려왔어. 하지만 이수영은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상덕이가 만보기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자마자 베트콩의 포탄이 그 자리에 떨어졌네. 만보기는 살았지만 상덕이는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났어.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지. 진호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상덕은 아버지를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은 것이었어요. 그 후 만보기는 완전히 달라졌네. 말수가 적어졌고 항상 상덕이의 군번줄을 목에 걸고 다녔지. 내가 살아 돌아가면 상덕이의 가족을 찾아가겠다고 다짐했었어.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트라우마가 너무 컸던 거지.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거야.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침묵하며 살아온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거군요. 이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보기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을 거야.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의 부채감이라고 할까. 그런데 상덕이의 군번줄이 무덤에서 발견됐다고? 만보기는 죽을 때까지 그 군번줄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구나. 혹시 박상덕 씨의 가족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고향이 경상남도 하동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수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덕이는 가끔 고향 이야기를 했었지. 하동군 악양면이라고 했던 것 같아. 부모님과 어린 동생이 있다고 했었네.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닿았는지는 모르겠어. 진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자신이 대신 지키기로 한 것이었죠. 박상덕의 가족을 찾아 진실을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이수영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버지의 침묵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이수영은 진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너무 큰 상처를 안고 살았을 뿐이지. 이제라도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라네. 헤어지기 전 이수영은 진호에게 노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부대원들의 사진이야. 자네 아버지와 상덕이도 있지. 간직하게. 진호는 깊은 감사를 표하고 이수영과 헤어졌습니다. 버스에 올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봉투를 열어 사진을 꺼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나란히 서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젊은 아버지의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이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김만복, 박상덕 1970년 10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진호는 곧장 복돌이를 찾았습니다. 복돌이는 마당에서 진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진호는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아, 내가 발견한 군번줄 덕분에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됐어. 고마워. 그날 저녁 진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오래된 트렁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트렁크였어요. 열쇠로 자물쇠를 풀자 낡은 군복과 편지들,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진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어요. 1970년 12월 16일. 상덕이가 오늘 떠났다. 내가 살기 위해 그가 죽었다. 어떻게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의 웃는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린다. 진호는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고통이 이토록 컸다니. 이제 진호는 아버지의 침묵 속에 담긴 깊은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박상덕 씨의 가족을 찾아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진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은 하동으로 향할 것이었죠. 박상덕의 고향을 찾아 50년 동안 잊혀졌던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진호는 하동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주머니 속 박상덕의 군번줄과 아버지의 일기장을 꽉 쥐고 있는 손에 땀이 배었죠. 버스가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하동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어요. 하동은 진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읍사무소를 찾아가 박상덕의 가족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어요. 50년이 지났으니 가족들이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을지는 의문이었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박상덕이라는 분의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하신 분인데요. 악양면에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읍사무소 직원은 진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악양면 박씨 집안이라면. 아, 박노인 말씀이신가 보네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들이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박민우라고 지역 약국을 운영하고 있죠. 진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상덕의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었어요. 직원이 알려준 약국 주소를 받아 적고 진호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동약국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약국은 마을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약국 앞에 서서 망설였어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해야 할지, 50년 전 일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진호는 약국 문을 열었어요. 카운터 뒤에는 60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따뜻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호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갑자기 입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혹시 박민우 씨신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 김만복은 박상덕 씨와 월남전에서 함께 복무했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의 순간 놀라움과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에 대해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진호는 주머니에서 박상덕의 군번줄을 꺼내 민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녹슬고 오래되었지만 분명히 박상덕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것이 당신 아버지의 것인가요? 민우는 군번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건 어디서 찾으신 거죠? 제 아버지 무덤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민우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약국을 잠시 닫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곳이 필요하겠네요. 민우는 약국 문에 외출 중 팻말을 걸고 진호를 데리고 약국 뒤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아담하고 단정한 한옥이었어요.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하며 이야기합시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군번줄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실종 판정을 받았죠. 시신도 찾지 못했고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길 기다리셨어요. 5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어요. 이 군번줄이 어떻게 당신 아버지 무덤에 있었던 겁니까? 진호는 이수영에게 들은 이야기와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읽은 내용을 민우에게 전했습니다. 박상덕이 어떻게 김만복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박상덕의 군번줄을 평생 간직했는지 말이죠. 아버지는 돌아와서 박상덕 씨의 가족을 찾아뵙고 진실을 전해드리겠다고 다짐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트라우마가 너무 컸나 봅니다.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고 그 죄책감까지 안고 돌아가셨죠. 민우는 말없이 진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믿으셨습니다. 남편이 꼭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남자분도 만나지 않으셨고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셨어요. 만약 진실을 알았다면 어머니가 좀 더 편안하게 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진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가족 모두 50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아 왔던 것이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만나는 게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를 가져왔어요. 읽어보시겠어요? 진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김만복이 월남에서 겪은 고통, 박상덕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살아남은 자로서의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상덕이의 웃는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던 청년. 제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나요? 민우는 일어나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박상덕의 사진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해처럼 밝은 사람이었다고. 이 사진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진호는 사진을 보며 이수영이 준 부대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사진 속 인물은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건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제 제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게 되었네요. 하지만 왜 김만복 씨는 저희 가족을 찾아오지 않으셨죠? 그렇게 했다면 민우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진호는 이해했어요. 50년 동안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온 가족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테니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죽게 한 사람으로서 그 가족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셨던 거죠. 일기를 보면 아버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셨어요. 전쟁의 기억, 그리고 박상덕 씨의 희생. 민우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 슬픔, 그리고 혼란이 교차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김진호 씨.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50년이 지난 진실인데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민우의 말에 진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50년이 지난 진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진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한 답이 들려왔습니다. 두 가족 모두 진실을 알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민우 씨, 이 진실이 50년이 지났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가족은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왔고, 우리 아버지는 죄책감 속에서 살다 가셨어요. 둘 다 같은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은 것이죠. 진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예요. 민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햇살이 마루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제가 대학에 가고 나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셨죠. 상덕이는 살아있어. 언젠가 돌아올 거야. 어머니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호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알게 됐네요. 아버지는 영웅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을. 민우의 말에 진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박상덕 씨는 영웅이셨어요. 제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셨으니까요. 민우는 천천히 일어나 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이건 아버지의 유품들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것들이에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들,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다른 천 조각이 나왔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편지 하나를 꺼내 진호에게 건넸어요.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편지입니다. 1970년 12월 초에 쓰신 것으로 보이네요. 진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는 박상덕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민우에게. 이곳 생활은 여전히 힘들지만 곧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전우들 덕분에 버틸 수 있어. 특히 만복이 형은 내게 큰 형 같은 존재야. 서로 의지하며 살아남고 있어. 어서 돌아가서 민우를 안아주고 싶구나. 많이 컸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 꼭 살아 돌아갈게. 진호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박상덕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한 사람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민우 씨, 제 아버지도 평생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셨어요. 일기장에는 매일 밤 악몽을 꾸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라는 죄책감에 시달리셨죠.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이해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모두에게 잔인하군요. 살아남은 자에게도 기다리는 자에게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귀뚜라미 소리만 들려왔어요. 김진호 씨, 내일 저와 함께 할아버지 산소에 가보시겠어요? 사실 시신은 없지만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 만든 작은 묘가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진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진호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가고 싶습니다. 민우는 진호에게 마을의 작은 여관을 소개해 주었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민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했었는데, 그가 생각보다 평온하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약속대로 진호를 데리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을 뒷산으로 향했어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민우는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자라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농사를 지으며 살았죠.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항상 웃으셨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오면 자랑스러워하게 열심히 공부해라라고 말씀하셨죠. 민우는 약사가 되어 고향에 돌아와 약국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상덕이가 오지 않았니? 라고 물으셨어요.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작은 비석이 보였습니다. 박상덕 영혼 안식처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우는 가져온 꽃을 비석 앞에 놓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진호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5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셨군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니.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진호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김진호 씨, 당신 아버지께 원망은 없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거죠. 살아남은 사람이 짊어져야 할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호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우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가슴 속 무거운 돌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감사합니다, 민우 씨. 아버지도 이 말을 들으셨다면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비석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우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진호는 아버지의 평생을 지배했던 침묵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진호 씨, 저는 당신이 이렇게 찾아와 준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돌아가셨지만 적어도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민우의 말에 진호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평생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두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의 무덤에 박상덕의 군번줄을 다시 묻고 싶다고 말했고, 민우는 자신도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영혼이 마침내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저도 그곳에 가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의 집에서 두 사람은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들의 젊은 시절, 전쟁 전에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 슬픔과 그리움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진호 씨,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서울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혹시 함께 가시겠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 무덤에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진호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행 버스에 오르기로 했어요. 민우는 약국 문을 사흘 동안 닫겠다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니까요. 환자들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밤이 깊어가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각자의 삶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은 슬픔의 공유이자 동시에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네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울행 버스 안에서 민우와 진호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호는 민우에게 백구 복돌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떻게 복돌이가 갑자기 무덤을 파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덕분에 군번줄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마치 영혼의 인도처럼 느껴집니다. 당신 아버지의 영혼이 복돌이를 통해 이 진실을 알리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진호는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얌전하던 복돌이가 갑자기 무덤을 파기 시작한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은 숙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던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민우가 일을 마치는 동안 진호는 이수영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수영에게 민우를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약속 시간에 맞춰 이수영의 집을 찾았을 때 노인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박상덕의 아들이라고?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수영은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네. 그 웃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 부대원 모두에게 힘이 되었지. 세 사람은 이수영의 작은 거실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수영은 더 많은 사진과 기억들을 꺼내 민우에게 들려주었어요. 박상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항상 동료들을 웃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험한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자네 아버지는 늘 가족 이야기를 했네. 특히 어린 민우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였지. 전쟁이 끝나면 민우를 학교에 데려다 줄 거야 라고 말했었어.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기에 이수영의 이야기는 마치 보물처럼 소중했어요. 저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영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목격했으니까. 그날 우리는 정글 속에서 매복 공격을 받았네. 만보기가 총에 맞아 쓰러졌지. 모두가 그를 포기했을 때 상덕이만이 달려갔어. 형을 두고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상덕이는 만보기를 등에 업고 적의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달려왔지. 그리고 만보기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자마자 포탄이 떨어졌어. 순간적인 일이었네. 상덕이는 만보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거야. 민우는 이수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 후로 만보기는 완전히 달라졌네. 이수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말수가 적어졌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 그리고 항상 상덕이의 군번줄을 목에 걸고 다녔어.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만보기는 내게 약속했었네. 상덕이의 가족을 찾아가 진실을 전하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 아마도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야. 진호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다는 죄책감은 상상할 수 없이 무거웠을 테니까요. 이수영 선생님,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김만복 씨에게도 원망은 없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거니까요. 이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만복이도 이 말을 들었다면 편안히 쉴 수 있을 거야. 세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50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아 온 사람들이 이제야 서로를 만나 치유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우와 진호는 이수영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진호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은 김만복의 무덤을 찾아 박상덕의 군번줄을 다시 묻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버스 안에서 민우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 그토록 아버지를 기다리셨는지, 그리고 왜 김만복 씨가 우리 가족을 찾아오지 못했는지.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간직하고 계셨던 거죠. 늦은 오후 두 사람은 진호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처음 보는 시골 마을의 풍경에 감탄했어요. 정말 평화로운 곳이군요.
당신 아버지는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사셨나요? 진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몫으로 일하며 묵묵히 가족을 부양했던 아버지, 말은 적었지만 손재주가 좋았던 아버지, 그리고 항상 무언가에 시달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말이죠. 아버지는 밤마다 악몽을 꾸셨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종종 상더가 미안하다라고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민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만복이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진호의 집에 도착하자 백구 복돌이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민우는 복돌이를 보고 놀랐어요. 이 아이가 군번주를 발견한 진돗개군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복돌이는 낯선 사람인 민우에게도 금방 친숙하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민우의 주변을 맴돌았어요. 복돌이도 당신을 반기는 것 같네요. 진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호의 집에서 아버지의 유품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일기장, 그리고 김만복이 직접 만든 나무 공예품들. 그 중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박상덕의 것으로 보이는 편지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글씨가 맞아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지에는 박상덕이 전쟁터에서 김만복에게 부탁했던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내 가족에게 내가 용감하게 싸웠다고 전해줘. 그리고 민우에게 아버지가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줘. 민우는 편지를 읽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아버지, 이제야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네요.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아버지와 아들이 마침내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내일 무덤에 가서 군번주를 돌려드리죠. 민우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이제는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도 진실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교차하는 이야기였지만 그 속에서 이상한 위로와 치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상처가 드러나면서 서서히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와 민우는 일찍 일어나 김만복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복돌이도 함께였어요. 맑은 5월의 하늘 아래 세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묘지에 도착하자 복돌이가 묘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마치 이 순간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곳이군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의 무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진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삽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복돌이가 군번주를 발견했던 그 자리였어요. 얼마 파지 않아 적당한 깊이가 되었을 때 진호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군번주를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박상덕의 군번주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녹슬고 흙이 묻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민우가 정성껏 닦고 광을 내서 거의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군번줄을 손에 쥐고 민우는 잠시 무덤 앞에 서 있었어요. 김만복 아저씨, 저는 박상덕의 아들 민우입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저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군요.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저씨도 평생 그 기억에 시달리셨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의 군번줄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두 분 모두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민우는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무덤 속에 넣었습니다. 진호가 흙을 덮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돌이가 갑자기 묘 주변을 맴돌더니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다시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복돌아, 안 돼. 진호가 말렸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돌이가 파낸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드러났어요. 진호와 민우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뭐지? 진호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지만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어요. 분명 김만복이 직접 만든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작은 가죽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상덕아, 내가 가장 미안한 사람은 너였다. 내가 나를 구하고 떠난 그날부터 나는 살아남은 자의 부채감을 안고 살았다. 내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 내가 떠나는 날, 너의 군번줄과 함께 묻히고 싶다. 저승에서 만나면 그때는 꼭 사과하마.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민우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가죽 지갑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김만복과 박상덕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1970년 영원한 형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이 정말 가까운 사이였군요. 아버지의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돌이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무덤 주변을 맴돌던 복돌이가 이제는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모두 완수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복돌이도 이제 편안해 보이네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마치 영혼의 인도처럼 느껴집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와 그 안의 유서, 사진을 다시 흙 속에 묻었어요. 군번줄과 함께 말입니다. 아버지들의 유품이 함께 묻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두 분 모두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진호와 민우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묘지를 내려오는 길, 복돌이는 이상하게도 매우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복돌이가 달라졌네요. 민우가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편안해지신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고향 하동에 있는 박상덕의 상징적인 묘에 김만복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진호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묘에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김만복 아저씨가 평생 그 기억을 간직하셨다는 사실을. 진호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네, 함께 가고 싶습니다. 두 아버지의 이야기가 온전히 전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진호의 어머니 김순자를 요양원에 찾아갔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에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변하셨던 거구나. 항상 무언가에 시달리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었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구나. 김순자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상덕 씨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네요. 그분의 희생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진호의 집에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진호의 자녀들도 모였어요. 진호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와 박상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숨죽이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와 박상덕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었구나. 진호의 어린 손자가 감탄했습니다. 그래, 두 분 모두 영웅이셨단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가족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야기야. 민우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뿌듯하게 만들었어요. 진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우 씨.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할 사람은 복돌이에요. 그 아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시작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마당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백구 복돌이의 하얀 털이 은빛으로 빛났어요.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운명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한 것 같아요. 진호도 동의했습니다. 네, 아마도 아버지들께서 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편안히 쉬고 계실 테고요.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들의 영혼이 저 별들 사이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